네, 중동발 위기, 또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 등의 이 대내외 변수로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코스닥은 800선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투심이 지쳐가는 건 우리뿐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에서 큰 폭의 하락 흐름 나왔는데요. 자, 오늘장 개장 2시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 미칠 핵심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또 좀 많이 빠져서 네.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선 기업 소식부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체크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잠정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33.3% 증가로 공시가 나왔고 매출은 19조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을 이제 본업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리튬 산업에 대한 신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도 많이 이제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도 실적 발표를 했었고 어제는 이제 CATL 관련 실적도 네. 컨센보다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빠지면서 전반적인 양극재 판가 하락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리튬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장에서는 조금 전망 자체가 하회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철강 산업에 조금 본업이 조금 어느 정도 전망이 조금은 밝아질 수는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1위 업체 이제 바오스틸 같은 경우가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철강 가격에 인상을 하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지금 한 1억 위안에 대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새롭게 바뀔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중국이 경기에 대한 회복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에 리튬 가격에 대한 이제 밸류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지만은 이번에는 철강에 대한 흐름으로 좀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중국 쪽에 수요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면 조금 만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24일에 기관 투자자 상대로 기업 설명회에서 보다 좀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자, 포스코 그룹주들 또 하나하나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에는 포스코 DX나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네, 결국에는 포스코 케미칼 아니고 생각이 안 나네요. 퓨처엠.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다른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나 다른 코스모 그룹 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너지 효과가 향후에 2030년까지는 가장 좀 우수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게 리튬 연구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캐파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의 전기차 수요가 부진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포스코 DX가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로서 안정화는 이제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양극재에 대한 이런 수직 계열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어제였죠. 저희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투자한 ETF도 좀 출시된 상황이어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셨고 대신에 철강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토픽을 어느 종목으로 보면 될까요?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바이콜 하기는 조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사실 네.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올라왔던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가치였는데 지금 결국에는 CATL도 마찬가지고 어제 테슬라도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최강 산업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오지 않았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그룹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긍정적으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아예 그 양극재에 대한 흐름이고 결국 포스코홀딩스는 아예 철강 산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포스코 기업들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측의 그 감산 규모도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가격 상승, 철강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수주도 꾸준히 있고 물론 자동차도 판매 데이터가 조금은 다시 주춤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동안 상반기 때부터 꾸준히 자동차 판매율도 올라가고 있고 조선도 수주가 워낙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후판이나 이런 가격대 협의들이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최강 산업에 대한 이제 마진 자체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최강 가격이 빠르게 회복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중국이 조금 여기에 많이 좀 달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국채금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996까지 어제 장중에 터치를 했고 5%는 아직 조금 못 미친 상황입니다.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킹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것, 그러면 원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이렇게 삼중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선택은 뭐 동결일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뉴욕경제클럽에서 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해석이 좀 각각 좀 다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파월은 2%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시사도 얘기는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언론에서는 이번 11월 달에는 동결을 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의도에 있는 채권 운용 쪽에 있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일단 5%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방은 열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오늘 9시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입장을 좀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응에 따라서 저 국채 금리나 이제 유가나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뭐 이란이나 이런 사우디에 대한 개입이 조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우리도 유가를 지금 거의 90달러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100달러도 충분히 상방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11월 달 금리 충분히 인상도 이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물론 계속 꾸준히 빠지고 와 있었지만은 물론 어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그만큼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연말까지는 쉽지는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11월이 아니라 12월이 아니라 11월 금리 25bp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물론 오늘 여러 언론들이 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좀 발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데이터는 충분히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한 12 정도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물가 데이터나 이런 흐름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1년 반 동안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실패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책에서 좀 시장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11월에 대한 금리 인상 뭐 동결을 할 수는 있지만은 동결 이후의 코멘트에 대한 흐름도 약간 무시 못할 것 같아서 여기 12월에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도 금리 인상 여부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는 확전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그리고 유가도 100달러까지 가는 건 뭐 크게 무리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유가 관련주 전쟁 테마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단기적인 테마 부분들은 지속이 좀 되겠죠? 네, 일단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SOL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정제 마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이게 지속성이 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SOL이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성과가 계속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SOL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런 산유국 주변 산유국 자체가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동안 SOL이 주가가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89달러까지 나왔고 이제 결국에 이게 산유국이나 이제 이란, 사우디까지 개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 유가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S-오일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워낙 홍구석유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뭐 상한가를 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S-오일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장기물이 크게 뭐 고공행진을 지금 계속 되는 상황에서 투심 많이 흔들리는 거 뭐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반전은 언제쯤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말 이게 전쟁에 대한 부분은 정말 불확실성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가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학습 효과를 겪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팔레스타인 이슈가 결국 장기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소강 상태로 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별거 아니네,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이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어째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매크로적인 상황이 우호적인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 겨울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계절적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이게 단순하게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여파는 아직 특별하게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전략 비축유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만약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유가를 내릴만한 명분이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간다. 그럼 당분간은 이런 석유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고금리나 이런 이슈까지 덩달아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워낙 이제 금융 지주 업체들 이제 특히 이제 4분기니까 이제 배당 관련주들이 조금 재미는 없긴 하지만은 이쪽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역으로 연말 랠리를 위한 연말 랠리가 있기 위한 조건들은 뭘까요? 연말 랠리요. 네. 사실 이번에 나올 3분기 실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제가 아까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게임 체인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 콘콜에서 정말 강하게 나는 엔비디아 때 이거를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급 차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캐펙스 투자가 더 강하게 나온다. SK 하이닉스에게 이걸 뺏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충분히 좀 코스닥 위주로 해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도체 아니면 연말 랠리를 막 바꿀 수 있는 이 섹터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소비재들도 잘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주가 계속 빠지는 거 보면은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큰 셈만큼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을 사실 살리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자,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은 전격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그 헤즈볼라 참전 시에는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좀 걱정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충분히 뭐 방향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지상군이 투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이게 빨리 끝나기보다는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영토에 대한 관련 정치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란도 결국 여기는 이게 결국에는 관련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유가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가, 곡물 이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9시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까지 개입이 된다면 특히 국제 유가 흔들리면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전략도 한번 방산 저희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이제 사실 국방비 증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우크라이나 이후 이스라엘도 이게 본격적으로 전쟁이 크게 되고 길어지게 되면은 물론 이집트도 작년에 하나 디펜스에 이제 K9 자주포를 수주를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 뭐 레바논, 이집트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결국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이나 또 대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남태평양에 대한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기술 수출들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방산이 사실 그동안 세게 못 나왔다는 이유도 여기는 3분기 그런 레드백이나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스라엘이 나토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추후에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에 대한 GDP에 대해서 한 2% 이상에 대한 국방비 증액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뭐 LG 넥슨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방산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4분기에 좀 가능하리라 기대하시는 거죠? 네, 4분기쯤에요. 4분기쯤에도 아마 2분기 때 보통 이게 컬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전차를 갖다 주면은 2개월 동안 그 친구들이 테스트를 하고 그때 매출 인식을 하는 건데 아마 그게 3분기 때 인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쪽에서도. 그러면은 실적에 따라서 방산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이 이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3분기 아직까지 방산이 크게 반등을 못했지만은 아마 그때 또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좀 뒤바뀔 것 같습니다. 토픽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방산주 토픽.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제 하나 디펜스와 같은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잠수정이나 여러 이런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저는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로템도 좋긴 하지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좀 투심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나은지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게 더 나은지요? 충분히 지금 오늘까지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투심이 더 약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탁금도 계속 꾸준히 47조 이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이제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섹터들의 이제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지주 아니면 방산 아니면 이제 S-오일과 같은 종목들이 3, 4분기 때는 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번 3분기 그 컨컬에 따라서 분위기는 충분히 뒤바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 섹터에 대한 분별화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투자 전략도 조금 언급을 이미 벌써 조금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임하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따라서 더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뭐 어제 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고 테슬라도 이제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는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 언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오늘 결국에는 4.9%대 신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환율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는데 특히 선물 쪽 시장에서 얼마만큼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시장은 조금은 암울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나중에는 좀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세 특히 지금 체크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